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염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급성 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건 바로 이 만성 염증입니다. 살이 쪄서 염증이 더 심해지고 염증이 심해지니까 살이 더 찌는 이런 악순환을 오늘 영상으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만성 염증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노하우를 담아뒀으니까 끝까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 만성 염증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진짜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솔직하게 저는 트레이너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나마 저 나름대로 궁금한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답은 얻을 수가 없으니까 뭐 가우톤 의학생리학이나 뭐 기초의학 전문 서적들을 사서 보면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 유튜브도 보고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논문들도 찾아보면서 내용들을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어려우시다면요, 과감하게 그냥 이것만 알고 계세요.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체내 전체의 염증 반응이 악화된다. 그러면 살도 안 빠지고 오히려 살도 더 찌게 된다. 그러니까 염증을 줄여야 된다. 그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뭐 등등등 이렇게 한 줄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성 염증은요, 급성 염증 발생 이후에 이 원인이 되었던 감염원이 사라지지 않고 남거나 내 몸이 막 내 몸을 해하는 자가 면역에 의한 것이어서 막 계속 지속되거나, 이게 참 어이없는데 내 몸 안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내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난대요. 뭐 어쨌든 또 독소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 급성 염증이 만성 염증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은 필요한 역할을 다 하면은 이제 중단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계속 진행돼서 이게 만성화된다면 이 만성 염증은 특정 조직에서 대식세포가 계속 이제 머물고 스탠바이 하게 되는 특징을 지니는데, 대식세포가 뭔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는 우리한테 이제 이롭고 막 몸에 나쁘고 해로운 것들 다 먹어치우는 이런 되게 강력한 면역세포인데, 얘네들이 이제 쓸데없이 대기하고 있고 막 정상적인 애 공격할 수도 있고, 얘네한테서 나오는 세포 독성 물질들, 뭐 활성산소라고 하죠. 이런 게 조직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힐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만성염증이 되게 나쁘다는 건데, 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제가 준비한 거 말고 아직 연구로 밝혀지지 않은 것도 엄청 많을 텐데, 저는 조금 더 다이어트와 지방에 관련된 핵심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만성 염증이 지속되는 건 보통 이제 신체 외곽 쪽, 피부나 뭐 상대적으로 바깥에 있는 조직이나 이런 데 생기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우리 몸 안쪽에 장기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보통은 이제 먹는 걸로 시작해서 음식물들이 장기에 내려가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만성 염증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 이제 장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좋은 음식이다. 이건 아군이야. 이 아군인 음식들은 우리 몸 안에서 잘 소화가 이루어지고 영양소가 잘 빨아들여집니다. 근데 우리 몸이 이거는 좀 나랑 안 맞는데, 이거 좀 약간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적군으로 인식한 음식물들은 장내로 들어오면은 막 알레르기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장 안에 막 세균들이 많잖아요. 이런 장내 세균들에 의해서 막 분해되면서 가스들 만들고, 함께 들어온 여러 가지 뭐 다른 음식물들에 있는 독성 물질들에 의해서 걔네들을 막 공격하는 과정에서 장벽에 염증이 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염증은 이제 급성 염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장내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왜 우리가 우유 먹었는데 유제품에 대한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이 유당이 분해가 안 되면 음식물들이 소화가 되지 않고 이제 장내에 남게 되고, 그것이 장내의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먹이가 되면서 세균들이 막 유당을 분해하고 그러니까 막 가스가 생기고 배가 더부룩해지고 배가 아프고 막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밀가루를 먹고도 소화가 안 되는 불편한 것도 밀단백에 해당하는 글루텐에 대한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도 효소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일종의 염증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나 밀가루 말고도 먹었는데 뭔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내 몸에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요,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다른 형태로도 내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어쨌든 내 몸에 맞든 안 맞든 해로운 음식이 들어와서 장내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건 이제 소화기관 전체에 막 빵 전쟁 시작이다, 이제 수류탄을 날리는 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체질에 맞지 않은 음식물들은 우리 장내에서 외부 침입자로 간주하고요, 이 염증 반응의 시작을 알리는 이 대식세포가 119 부르고 막 전쟁이 몸 안에서 시작됐다고 이제 알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 도와주는 세포들이 와서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물들과 뭐 독성 물질들 이런 거를 포함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안에 싸우다 보니까 그런 염증 유발 물질들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빵빵빵빵 이어서 생기게 돼요. 결국에 이 장내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건 장내 염증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혈액을 타고 들어가면서 여러 염증 유발 물질들이 막 곳곳에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소장은 제2의 뇌라고도 합니다. 막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5%가 소장에 존재한대요. 그래서 속이 불편하면 기분도 안 좋잖아요, 엄청. 그리고 우리가 막 건강한 음식 먹고 소화 잘 되고 장 상태 좋으면 굉장히 막 몸이 가볍고 기분도 좋고 그래요. 우리의 기분은 먹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먹는 것이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이제 장내의 염증이 혈관으로 퍼져서 혈관 내에서도 염증 반응이 생기면 이게 이제 체중 증가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돼요. 우리 몸 안이 막 혈관들이 녹슬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산소에 노출된 금속들이 녹슬듯이 이 염증들이 혈관으로 퍼지면서 활성산소들이 막 생기면서 우리 몸의 말짱한 세포들을 공격해서 막 또 다른 염증들이 발생하게 하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이 뇌한테 포도당을 제때제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제 뇌가 돌아가야 우리 몸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의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 내의 염증이 증가되면 포도당이 뇌로 가는 걸 방해해요. 그러면 이제 뇌는 필요한 당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야 당이 부족한 거 아니야? 나한테 좀 더 빨리빨리 당을 좀 공급해줘봐. 내가 더 원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이 더 많은 당을 원한다고 착각하게 되고 단 것을 막 더 먹게 되는 거죠. 단 게 막 땡기는 거예요. 막 난 이유도 잘 몰라. 그냥 땡겨서 먹는 거지. 그래요. 보통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에 이제 열량이 높고 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한 식단들은요, 이 염증 반응의 증가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질 떨어지는 고탄수화물 식단들, 단 것들, 그다음 동물성분이 많은 식단들이 문제겠죠. 과자, 빵, 면, 그다음 튀긴 음식들, 그다음 고기 기름 많은 음식들 이런 걸 거예요. 이런 질 떨어지는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장 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지만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면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요, 이 내장 지방도 문제입니다. 이 내장 지방의 지방세포에서는 지방세포 특유의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이게 이제 한 50종류가 넘어요.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이 내장 지방이 하필이면 장기들 사이에 몸 센터에 딱 중심에 있잖아요. 이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을 유발하는 애들이 막 몸 곳곳에 지금 센터에 자리 잡고 막 지금 뿌리는 거예요. 우리 몸속 안이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내장 지방으로 인해서 이 염증의 샘물의 근원이 아주 몸 센터에 딱 자리 잡고 있지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거죠. 이 아디포사이토카인들에 의해서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게 해주는 인슐린도 활동을 방해받고 혈관벽이 마탱이가 가게 해서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혈관에 막 덩어리들 생겨서 돌아다니니까 혈관을 막는 막 혈전도 생기고 막 면역 조절도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몸 여기저기 문제 생기면 회복도 제대로 안 되게 하고 막 면역 기능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막 파괴하도록 하는 일도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게 하는 등등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에 영향을 줍니다. 막 듣기만 해도 막 염증이 막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염증이 장기들과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고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신체 곳곳에 전반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만성 염증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라 뭐 때문에 정확하게 생기고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걸 막 콕 집어가지고 말하기가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해요. 이런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내장지방과 뱃살을 없애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지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걸 요약해보면 우리가 질 떨어지는 걸 먹음으로써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곧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면 체중과 뱃살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내에 염증이 많을수록 우리 몸의 음식물 칼로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뇌가 마탱이 가니까 기분도 다운되고 또 기분이 안 좋아지면 우리 뇌는 막 기분 좋게 하는 몸에 나쁜 음식들을 막 갖다 때려박고 이 때려박은 음식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몸 곳곳에 더 많은 염증이 생기는 이런 아주 악질적인 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다이어트 중에 막 체중 감량의 정체가 온다든가 내가 막 며칠씩 연속해서 과식을 하거나 탄수화물에 기름을 쩔어서 튀겨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회식들이 연이어져 있거나 술 막 때려박거나 한다면 우리는 가끔씩 이런 체내의 염증들과 염증 유발 물질들 또 독성 물질들을 한 번에 싹 비워주는 클렌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몸을 클렌징하는 이런 디톡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어렵고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